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48일차 통합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통합재정 때문에 고민이 진짜 많으시죠? 근데 사실 고민이 그렇게 많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통합재정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게 순계의 개념으로 중복 계산들을 다 빼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합해서 국가 전체의 재정 활동을 계산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성질별 분류의 예산 분류 방식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통합 예산이란 표현보단 통합 재정이란 표현을 좀 더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왜냐면 얘는 예정 계획서라는 느낌보다는 실제 국가의 전체적인 살림 크기 이걸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통계 지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 두 개가 법정 예산이죠. 이 법정 예산 플러스 거기에 기금. 법정 예산과 기금은 본래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다 포함시켜서 정부 전체의 재정 활동을 합하고 싶어서 2005년도부터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모두 합해서 현재 통합재정을 계산하고 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아시겠지만 내부 거래와 보존 거래를 제외한 순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중복된 거래를 제외한 순계 지표로서 현재 통합재정을 계산한다. 요거 알고 계실 거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들 아프실 거예요. IMF가 권고를 해서 통합재정을 우리나라가 계산하기 시작했고 이미 70년대부터였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은 IMF가 권고했었던 작성 기준, 바로 GFS 86 기준과 GFS 01 기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GFS 01 기준이 최근에 통합재정 산정에 이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그래서 과거 공공부문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영리적 성격 아닙니다. 영리 성격 아니고요. 비영리 성격의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공부문, 공공기관 중에 일부는 포함이 됐고요. 본래 금융성 기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IMF의 권고 기준에서는 금융성 기금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이 금융성 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 IMF의 GFS 01 기준을 물어볼 리가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통합재정은 현재 우리나라 산정 방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 우리나라의 상정 방식은 지금은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부문 포함, 그리고 금융성 기금 제외. 이렇게만 딱 정리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요거를 좀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통합 재정을 수지, 다시 얘기해서 수입 마이너스 지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 재정은 다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정부의 여러 가지 거래 영역을요. 경상적인 영역과 자본적인 영역, 그다음 융자 영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상세입과 세출. 경상세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경상세출은 돈이 나가는 거고요. 자본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이 있을 거고 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일종의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융자, 지출, 세출, 돈을 빌려주는 거. 그 융자 해줬던 돈이 다시 들어오면 수입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수입, 여긴 지출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걸 일단 세 가지의 영역으로 본 다음에 만약에 통합재정 수지를 구한다. 그러면 일단 수입은 다 더해줘야죠. 요거 더해주고요. 요거 더해주고요. 융자를 회수하는 게 결국 수입이니까 이걸 더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빼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경상세출, 자본세출, 융자 지출 빼주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입, 지출, 수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걸 정리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경상수입 더하기 자본수입 더하기 융자는 융자 회수가 들어오는 돈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세출. 돈이 나가는 게 세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 융자 지출도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 수지를 구한다라는 건 수입은 다 더하고 들어오는 돈은 다 더하고 지출은 다 빼고 나가는 돈은 다 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 이야기하는데 사실 통합재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의 규모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총지출 규모, 이건 통합재정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이런 거 구하잖아요. 그런 거 구할 때는 일단 지출 항목만 다 더한다고 얘기했죠.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다 더하고 이걸 만약에 통합재정 규모로 산정을 해서 정리를 하면 융자지출을 현재 지출로 보고 있다는 측면의 어떤 어려움을 좀 극복해주기 위해서 지출을 다 더한 다음에 지출 크기를 구하죠. 거기서 융자 회수를 빼주면 정확한 지출 크기, 융자 부문을 고려한 지출 크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총지출 규모와 통합재정 규모, 제가 이걸 외워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통합재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죠? 의미도 아실 거고요. 여기요. 그리고 특징도 아실 거고요. 여기. 그리고 요 통합재정 관련해서 국가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구하는 방식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통합재정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3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입과 세출을 일단 크게 두 가지 영역, 경상적인 영역과 자본적인 영역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요. 물론 융자적인 영역도 함께 통합재정 계산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경상적인, 아시죠? 경상거래. 우리 경상거래는 늘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세입 세출을 얘기하고요. 자본재는 자본 설비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자본 설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래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측면과 자본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고요. 2번 통합재정 범위는 일단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제가 이거 두 가지를 합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기업은 정말 정부의 공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도 되게 넓은 의미의 공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공부문 중에 비영리, 영리적인 성격의 공공 부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의 분류 체계 바로 경제적 성질별 분류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맞는 선지고요. 4번 통합재정 산출할 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제외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순기의 개념으로 파악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는 2번이고요. 자, 아까 봤었던 그 공식, 지표가 문제에 출제가 된 건 되게 옛날이에요. 그것도 통합재정 수지나 통합재정 지출 규모가 출제가 됐던 게 아니라 바로 중앙정부 총지출. 요 지표에 대한 내용 이미 설명을 했죠. 얘는 정말 단순하게 지출만 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세 개만 합하면 되고요.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합한 데에서 융자 회수를 빼주게 되면 이게 통합재정 지출 규모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3번인 것 너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건 진짜 어렵고요. 공식이 구성되는 취지를 잘 정리하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